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8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4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4일 기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순문이 아뢰기를 난신의 아들은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도 만족할 일인데 지금 조총로의 아들을 중의위에 속하도록 허가하니 대의에 있어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의위는 동반서반의 예는 아닌데 중의위에 속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아비가 난신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중의위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중의위는 다른 군사의 예는 아니고 곧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는 군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한 명에는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대간의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국광은 아뢰기를 신도 또한 난신의 아들을 갑자기 임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령이 일찍이 이 일을 의논하기를 천도도 10년이 되면 변하는데 조총로가 죄를 입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고 하였다 하니 박승질은 아뢰기를 군주가 사람을 임용할 적에 진실로 마땅히 포용해야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난신을 대우할 적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헤아려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4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유지와 좌부 승지 현석규가 들어와서 이를 아뢰었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홍천에 영속된 관노 김처지 아내 소사가 상언하기를 난신 조번의 동복제 조이와 조총로의 동복제 조종로 조충로는 모두 연좌를 면하였고 이해의 아내 불덕과 박기년의 아내 무작지와 최면의 아내 전물아지 등은 대왕 대비의 구촌이 된 이유로서 면방되었는데 신의 딸은 또한 공해왕후가에게 구천이 되는데도 종의 아내도 이끌게 되니 원통하고 민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전례를 꺼내댄 사람의 죄가 이 사람과는 어떠한가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김처이의 죄는 조본 박기년 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유지는 아뢰기를 박기년은 곧 박팽년의 아우이고 조본도 또한 계유년의 난신이고 김처지는 난신 김처이의 동복제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처이의 죄명은 내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김처이의 아버지 김효성이 세조의 정난사에는 공이 1등이 있었고 김처이는 또한 2등에 있었는데 후에 김처이와 최윤과 봉석주가 서로 더불어 의논하기를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군사 20명만 얻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이 장차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김처이는 홍천의 농서에 가고 봉석주는 계획이 누설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세조에게 아뢰니 세조께서 마침내 봉석주 등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었습니다. 신이 그때 의금부에 낭청이 되어 봉석주의 공초를 받았는데 공초에 이르기를 여러 차례 실직했기 때문에 원망을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김처이, 최윤 등과 더불어 동모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봉석주가 수모자입니다. 봉석주가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을 때 목장 안에서 면화를 심어 이익을 늘리니 대사헌, 이효장 등이 이를 탄핵하여 파면시켰는데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원망한 일일 것입니다 하고 유지는 아뢰기를 김처이는 등이 말하기를 먼저 병조의 당상관을 살해하고 다음에 승지를 살해한다면 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했으니 그 계획이 참혹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처지는 관계하지 않았는가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김처지는 그때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는데 진실로 관계하지 않았던 것이니 관계했다면 어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난신의 자제들이 의친인 이유로서 면방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민무질은 원경 왕후의 동복제이면서 개국공신에 참여했는데도 후에 민무질이 영무로서 주의에 대한 형벌을 받았으며 세종의 치세가 마칠 때까지 그 자손이 사유를 잊지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마땅히 적족의 주륙을 가하여 백성의 울분을 씻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 김처지 등에게는 비록 죄를 가할 수 없더라도 면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하였다. 유진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경상도는 대개 70여 고을인데도 쌀은 겨우 16여 만석뿐인데 외류에 소비되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 정부가 올 때에도 거의 1,000석 등을 소비하고 비용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논하고 있으며 지금 포화는 사슴시와 제용감에서 많은 수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상도 노비의 신공은 횟수를 정하여 쌀과 콩을 주창에 수납하여 군자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현석규는 아뢰기를 지금은 태평하지만은 혹시 사변이 있게 된다면 과연 유지의 아랫바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구실을 못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내 현석규에게 묻기를 사수의 주안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성정원에 있는 것이 한 건이고 의정부에 있는 것이 세 건입니다 하였다. 농서는 농막이고 적족은 멸족을 말한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4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도승지 유지에게 이르기를 홍판세의 말이 정은은 곧 대장인데도 조정의 서차에서는 도리어 감찰의 아래에 있게 되니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정은이 감찰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유지가 아뢰기를 감찰과 정은은 모두 정육품이지만은 그러나 사헌문은 이품 아문이고 사관원은 곧 삼품 아문이니 그런 까닭으로 대전에는 감찰이 정은의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전에 기재되었지만은 그러나 원생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지가 또 아뢰기를 인재를 임용하는 것은 큰일이니 상상께서 몸소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의 고사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다. 대장은 사헌부의 장령과 지평의 별칭이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죄를 범하여 현임에서 해면되어 별서되거나 좌천된 사람은 무신은 경직에 서용되는데도 문신은 직질의 고하를 논하지 않고서 모두 외방의 교수에 임명하니 적당하지 못하다. 지금 이후부터는 문신 안에 직질이 높은 사람은 경직에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종전국이 특송한 조국차 등을 둘러보니 울산대군 이정과 원상 정창선 한 명의 연전 윤사헌과 병조판서 이극배 예조판서 이승소와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승소에게 명하여 조국차 등에게 전교하기를 길이 막혀 있는데 그대들이 고생을 하면서 왔구나. 도주가 우리나라의 마음을 기울임이 본디부터 후한데 지금 또 삼포의 외인을 세환해주니 매우 기쁘다 하니 조국차 등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해하기를 도주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왕이 지난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었으므로 내가 답례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덕건대 병화가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전쟁은 현재 그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섬에도 또한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을 보내려고 하여 바이아우로 배를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섬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냈으므로 나도 또한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도주는 반드시 기뻐하여 살해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관과 부관에게 명하여 술전을 오르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경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서근이 조공서 등을 중의위에 소속시키지 말기를 성안의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여러 번씩이나 말하나 마땅히 소속시키는 것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였다. 서근이 또 아뢰기를 병조 정랑 김의형이 그 형 김인원을 추고한 계본을 지워 고치고는 이에 말하기를 그 계본을 경주에서 받아가지고 선산에 도착했더니 형 김인원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재판의 판결이 지체하기 때문에 속히 보내주기를 청한다고 하므로 형이 보낸 사람에게 주어서 이를 보냈는데 그 후에는 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의 거짓이 이와 같습니다. 참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가두어 국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처음에 감사가 김의형에게 주어 김의형이 김인원에게 준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조성문이 대답하기를 김의형이 간사하고 거짓을 한 것은 있지만은 다만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가 김의형에게 준 것은 오히려 옳지만은 김의형이 김인원에게 보낸 것은 아주 옳지 못하다. 그러나 가도 공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몸소 정사를 처리하는데 예조판서 홍흥 참판 이파 참의 심하는 동반에 있고 병조판서 이극배 참판 김양경 참의 성귀달 참지 이병정은 서반에 있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산망을 갖춰 개품하여 낙점했는데 이훈을 숭정대부 한성군으로 손소를 가선대부 개천군으로 양자유를 복렬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박철윤을 선무랑수 사관은 정은으로 안초를 통정대부 행 안동대도호부사로 이병정을 가선대부 행 회령도호부사로 이월을 통정대부 행 평산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알타리의 도지 마신합 가을다시 등이 사민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원상 정창선 등이 원상을 사임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등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임할 수는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경연의 직책을 겸무하고 있으니 대궐에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승정원에 앉아 있으니 미안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은 곧 근시들이 거처하는 곳인데 정성이 와서 앉았으니 나도 진실로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자방에 편리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니 다시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이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늙었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1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유조와 박철윤 등은 일찍이 검령을 무릅쓰고서 모여 술을 마셨으므로 국법에는 마땅히 외방에 서용될 것이지만 특별히 용서를 받아 서반에 서용되었는데 이번의 정사의 유조는 예조 정랑에 임명되고 박철윤은 사관원 정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죄가 같았던 최한량은 사예로서 강등되어 남양교수에 서용되었는데도 유조와 박철윤은 겨우 3개월이 지나자마자 모두가 승진 서용되었으니 그것은 최한량과는 은혜와 형벌이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회수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는 죄가 사유전에 있었으니 한때의 허물로서 어찌 장래를 버릴 수 있겠으며 최한량을 승진시킨 것도 또한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이 즉위하기를 요동 천호 석옥이 의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상사 기순과 부사 장근이 두목 24인을 거느리고 북경을 떠나서 이미 요동에 도착했는데 24일에 길을 떠나 29일에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때 밤이 벌써 초경이었는데 임금이 명하여 여러 승지들과 원상과 예조판서와 참판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미 이르니 임금이 성전전에 나아가 승지 등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모든 일을 어찌 의논하여 아뢰지 않는가 하니 도승지 유지 등이 즉시 서면으로 아뢰기를 선위사를 의주에는 이조판서 이파를 안주에는 한승부 좌이윤 성윤문을 평양에는 좌참찬 서가정을 황주에는 연원군 이승문을 개성부에는 서하군 임원준을 도사에는 공조참이 이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였다. 선의사는 외국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벼슬아치다 2품이나 3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어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경우에는 오는 길을 따라 선위사를 5군데로 보내 영접하고 연회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했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여섯 번째 기사 명하여 윤자운을 원접사로 삼으니 원상 정인지 정창선 한 명의 조승문 김질 윤자운 윤사은 김국광이 빈청에 모였는데 정창송 한 명의 김질이 아뢰기를 원접사로 의정을 보내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니 찬성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어찌 의정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조화찬성 노사신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건국 초기에는 중국 사신이 올 적에 3처에 마중나가 위로했는데 태종 때 이르러 5처에 마중나가 위로했습니다. 세종이 즉위해서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선위했더니 태종께서 예절에 어긋났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승지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를 보내는 것은 전례이다. 또 중국 사신이 조관이면 오히려 좋겠지만 환관이면 승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원접사는 중국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임시벼슬아치다. 등망이 있는 이품관을 뽑았으며 의주까지 마중 나갔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일곱 번째 기사 노사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그전부터 치질을 앓고 있는데 중도에서 다시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치질을 앓고 있다면 될 수가 없다. 윤정승이 여러 번 그 임무를 겪었으니 지금 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 등이 아뢰기를 정성을 원접사로 삼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닙니다. 벼슬이 이 품에 이른 사람이면 될 것이며 또 사신이 만약 시를 잘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창화해야만 할 것이니 서거정을 보낸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대들이 시를 잘한다면 종사관은 갈 필요가 없다 하고 이에 서거정을 원접사로 삼고 임원준을 서거정을 대신하여 평양 선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임신 여덟 번째 기사 여러 선의사들이 하직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날짜가 박두했는데 신등이 목적지까지 미쳐가지 못할 듯 하오니 만나는 곳에 따라 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내 명령하기를 중국 사신의 말씨와 얼굴빛이 온화함과 엄격함을 보는 대로 문득 빨리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날짜가 박두하여 매우 바쁘겠으니 모든 일을 차오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아홉 번째 기사 노사신을 관반으로 삼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 MC는 열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예빈시에서 가정한 것은 옛날의 영접도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이에 예빈시정 김원윤과 행사과 김익령 송철산 전설사 수 김극유 이조정랑 채수 등을 의계하였다. 의계는 후보자를 정하여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영접도감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직소이다.
성전시로 63권 성중 7년 1월 27일 MCN 11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전 병조 정랑 김의형이 그의 형 김인원을 지국한 계본의 결미처에 지우고 고쳐 쓴 것을 그 실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형 김인원이 보내어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관찰사 윤호의 계본 내에 김의형이 친히 스스로 청하여 받아서 배리 김목에게 주었다고 했으니 김의영이 친히 받아서 서울에 올라온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문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가 없으니 가도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또 김인호는 만호의 직무로서 수군에게 면포 167필을 거두어 수군 김수명에게 맡겨서 서울에 보내어 사모, 각대, 안자 등의 물건을 무환했는데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이미 공초에 자복했습니다. 관리가 장죄를 범한 것은 죄가 실로 가볍지 않으니 청컨대 모두 잡아와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김의형의 직첩은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송사는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소급해 공문하도록 하였다. 한문은 서면으로 주문합니다. 무환은 교환이다. 성정시로 63권 성정 7년 1월 27일 MCN 12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평의 죄수인 산호 오을미가 길 가는 사람 김득수를 결박하여 물에 던져 돌로서 마구 때렸으며 또 산호 명수를 결박하여 물에 던져 죽게 한 죄는 유리 중죄에 따라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63권 성전 7년 1월 27일 임신 13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계의 좌도와 우도의 수참에 소속된 전 운노는 모두 아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한 까닭으로 친히 역사를 할 수 없으며 모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역사를 하게 되니 공사에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부근의 사는 공천으로서 바꾸어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63권 성전 7년 1월 27일 MCN 1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3권 성전 7년 1월 28일 개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63권 성전 7년 1월 28일 개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속히 오게 되면 모든 지대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니 영사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압록강을 건넌 후에는 15일이 되어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으니 모든 일을 시기에 미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길에 여러 고을에서 지대에 익숙하나 다만 관사와 역사가 무너진 것이 많으니 어찌 능히 다 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네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호조 겸 판서 조승문 판서 이극정 참판 이서장과 예조 겸 판서 윤자온 판서 이승소 참판 이극돈 참의 안관후와 승지 등을 불러서 중국 사신을 지대하는 일을 함께 의논했는데 물선을 여러 도에 나누어 정하여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기 기일 전 1일에 3일마다 한 차례씩 운반에 바치도록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다섯번째 기사 행사용 장유성과 황중을 어전 통사로 삼고 이조판서 홍은과 예조판서 이승소를 찬례로 삼았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여섯번째 기사 진하사 정효상 등이 평양에 있으면서 치게하기를 신이 덕건대 두 사신이 이달 29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하오니 만약 신보다 먼저 압록강을 건넌다면 신이 서로 만나게 될런지요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정효상의 아랫바가 이와 같으니 만약 사신이 온 후에 사은사가 정효상과 함께 압록강을 건넌다면
보증금은 접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효상이 중도에서 오래 머물기는 형편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사은사와 함께 돌아온다면 그 시일이 선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니 어찌 호송군의 패를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즉시 서신을 내리기를 지금 경의 아는 것을 살펴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으나 다만 중국 사신이 비록 경보다 먼저 압록강을 건넜더라도 마땅히 서로 만나는 곳에서 알현하여 행례하면 될 것이니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7번째 기사 성정원의 사례계를 사신이 서울에 들어왔다가 후에 돌아가는 사이에는 상참과 시사를 정지하기를 정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8일 개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세번째 기사 황해도의 신계에 안치된 조헌과 경기의 진위에 부처된 곤각을 놓아 보내었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네번째 기사 경상도의 상주에 부처된 노수강을 경외의 편리한 대로 따르도록 명하고 충청도의 평택에 부처된 조구설을 남아서 어버이를 복령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여섯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병규의 후처 보중은 이병규와 전린인의 초사를 살펴보면 보중은 병규의 후처가 아니고 그의 첩이 된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오는 마땅히서 얼로서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7번째 기사 호조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마도주 종정국이 면주와 면포 1만 필을 청구하는데 지금 만약 그 청구를 다 따른다면 다만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전례도 없으니 다만 면주 2,000필과 면포 3,000필만 주도록 하셨사니 명하여 면주 1,000필과 면포 3,000필을 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9일 갑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일식이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일 을해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출우스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도산물을 바치고 알타리 지휘 아합출 등 11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갑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석전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병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병자 세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춘추관의 직책은 사책을 맡아서 그 임무가 중요한 까닭으로 반드시 세계를 가려서 이를 제수한 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소사식의 주부 소인달은 비록 적자로선 온결이 되었지만은 서린가 의심이 나니 헌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의 아비는 비록 수령을 지냈지만은 사관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소사식은 진시로 사관의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원컨대 성명을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인달은 이미 서얼이란 누명을 씻었고 소우석은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소사식이 사관이 되는 일에 어찌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병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손순효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검열 소사식의 주부 소인달은 비록 그가 서얼 관계를 변명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의심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관은 시정의 득실을 기록하여 이를 만세에 전하게 되니 반드시 세계의 험이 없고 자기 마음을 반성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만 이 임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선은 대관과 똑같으니 비록 그 아버지가 이미 수령을
수령이 되었지만 수령의 인선은 진시로 사관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조부 소인달이 이미 서을이 아님을 발명하였고 소우석도 수령을 지냈는데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비록 소사식이 아니더라도 어찌 사관의 재주가 모자라겠는가마는 분간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남의 앞길을 막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일 병자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과 정은 이세광이 소사식의 사관에 적합하지 않음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심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옳지만은 그 족계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이승문이 아뢰기를 신이 그가 상언한 것을 보니 일찍이 위리가 되고 일찍이 승전이 된 사람은 춘추를 편찬할 수가 없었는가 라고 하였으니 소사식은 성인을 자기에게 견주었으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인품도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자간의 득실로서 어찌 인품의 고화를 알겠는가 하였다. 참찬간 손순효는 아뢰기를 사관은 시정의 득실을 기록하고 군주의 과실까지도 사실대로 써서 후세에 전하게 되니 그 인선은 대간과 똑같으므로 경술이 재수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영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찌 하겠는가 하였는데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문안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변명하여 바로 잡았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위리는 미창을 맡아보는 관리이고 승전은 가축의 사육을 맡은 낮은 관리이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하스하기를 요동촌호 옥석과 총기 이귀 등이 지금 자문을 가지고 왔으니 인정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이미 떠나갔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이 적당히 형편에 따라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또 인정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인정은 선물이다. 성전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운 뇌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전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경 권경우가 아뢰기를 무릇 사관은 결혼이 있으면 예문관 본교 이하의 관원이 삼관 관원이 사주를 취하여 그 세계를 살펴보고 또 인품을 살펴보고서 이를 참가하고 춘추관의 관원까지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그 가부를 의논하고서 그 가 한 사람은 이에 그 재주를 시험한 후에 이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소사식은 재주를 시험할 때 마침 본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되었으므로 소사식이 이 틈을 타서 얻게 되었습니다. 대저 신진이 처음에 명예와 절개를 힘써 닦는 사람도 오히려 그 종말까지 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처음부터 구차스럽게 진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관원에서 고신에 석영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고 또한 족계에 흠이 있는 것만이 아니니 개차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찌 하겠는가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권경우의 아랫바가 옳습니다. 신이 여러 번 사관에 취지하는 것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본관에서 천가한 바를 임명하는데 지금 소사식은 본관에 천가한 바가 아니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집이 이형훈이 아뢰기를 건국 초기에는 사관은 제주를 시험 보는 것 법이 없었으며 다만 여러 사관들이 의논을 정해서 청가하면 이조에서 청가에 따라 이를 임명했던 것입니다. 박은이 정승이 되자 건의하기를 중요한 인선을 연수한 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제주를 시험 보는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소사식은 본관에서 청가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동료 사이에 끼기도 어려우니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세 기관을 말한다. 사조는 부, 조부, 정조부, 외조부의 총칭이다. 산관은 실제로 맡은 직무가 없는 벼슬이다.
서경은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그 인선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에 서명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상의원 첨정 이경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와 사헌부에 전지하여 진도에 부처된 박진과 금산에 부처된 조비를 놓아보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이맹형과 검토관 이우부가 소사식이 사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성품과 행실을 가지고 사관을 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마땅히 개차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세계를 논한다면 이미 변명되었으니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이 치게하기를 정사 호부 낭중 기순과 부사 행인사 좌사부 장근이 두목 21일을 거느리고 이달 초1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권경우 등이 상소하기를 사관의 직책은 군주의 언동과 정사의 득실과 풍속의 미학과 경사의 사정을 모두 써서 후세에 전할 수 있으니 권세를 두려워하면 나약해져서 되지 않고 시비에 얻으면 혼미해져서 되지 않으며 칭송에 전일하면 아참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역대 이래로 이를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정에 이르렀어도 그 인선을 중히 여겨 다만 전조의 주의뿐만 아니라 또한 동료의 신간도 입을 벌리고 웃게 되니 그 뜻은 대개 일찍이 같이 거처해서 그 사람됨을 상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사식의 조부 소인달은 소웅필의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웅필이 마땅히 장자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에 후초의 아들인 소완루를 장자로 삼았으니 이는 반드시 소시의 종가를 계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웅필은 벼슬이 사복시 판사에 이르렀으니 그 음직을 계승할 만한데도 소인달이 권지 직장이 되었습니다. 권지 직장은 서리인데도 그것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음직을 계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인달이 소완루와 적설을 분별할 적에 사정이 근거할 만한 것도 없는데 소완루가 일찍 죽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소웅필이 늙고 병들어 희로가 정상이 아닌 것을 구시로 삼고 있으니 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사식이 진사과에 합격하여 태학에서 배운 지 몇 해가 되었는데 그 선배로서 한원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전일에 일찍이 교유한 바이면서 한 사람도 청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반드시 청가할 수 없는 실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진한 사람이 청가하지 않는데도 그 인하의 정의에 힘입어 한두 권점을 얻어서 시제하는 바늘에 함부로 참여하여 이를 얻게 되었으니 이는 진출을 구하는 데 서둘러서 염치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관원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고서 두 번이나 50일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선조를 경솔히 헐뜯고는 함부로 도리에 어긋나는 말로서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게 되니 이는 그 분수 밖의 소득을 탐내고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론이 있는 것을 갑자기 가리울 수는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경솔히 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서 특별히 서경을 허가하시니 신등은 그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조조에서 이미 서을이 아님을 발명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다만 세조 한때의 은혜일 뿐인데 어찌 오늘날의 사필을 쥐고 경류에 모으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물며 이른바 문안이라는 것은 타고 남은
잿더미에서 주워 모아 수미를 완전히 했으니 어찌 자기의 해로운 것을 싫어해서 고의로 이를 불태운 것이 아닌지 알겠습니까? 만약 그 아비 소우석이 이미 수령이 되었으므로 전일의 과실을 가리울 만하여 아들이 사관이 되는 일에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조정의 백관들은 석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대관과 사관에서에게 더욱 마음을 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이미 과거에 올랐다고 한다면 한나라 공손홍과 당나라의 유종원도 조고로 등용되고 괭사로 등용되었으니 그의 행실이 저와 같은데 과거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사관이 아니더라도 어찌 임용할 만한 자리가 없겠습니까? 소사식의 부자는 함부로 과거에 올라서 이미 청일을 더럽혔는데 어찌 또 사국을 더럽히도록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숙이 거처하심으로 신진 하사들을 일일이 환히 볼 수가 없으니 믿고서 인재를 진퇴할 것은 공의뿐입니다. 지금 소사식이 사관이 될 적에는 대간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신등도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사국에 두려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사관은 다만 붓을 쥐고서 한때의 일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하의 강론하는 곁에 모시고 있으니 이는 전하의 좌우와 전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정사를 신중히 선택해야만 될 것인데 어째서 그 족계가 분명하지도 않고 자기 행실이 정직하지 않아서 공의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이를 임용하십니까? 이 사람의 진퇴에 사관의 경중이 달려 있으니 이것이 신등이 구구하게 우러러 전하의 총명에 간청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까닭입니다. 원컨대 성명을 회수하시어 청일을 쾌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어서로 그 말미에 쓰기를 그대들이 논한 바는 통하지 않는다.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미 경련에서 상세히 말했으니 다시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또 이 소에는 화를 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세조의 허심탄회한 공단을 지금에 와서 한때의 은혜라고 이런 것이 한 가지요. 대신의 사정이 없이 깨끗한 권점을 갑자기 인하의 정의로 인정한 것이 한 가지이다. 마땅히 친히 이 사유를 묻겠다 하였다. 신가는 신중히 간태감이며 태학은 성균관이고 한원은 예문관이고 인하는 사위집편의 사돈 및 동서집편의 사돈의 총칭이다. 사위의 아버지 곧 사돈을 인이라 하고 여자 형제의 남편끼리 곧 동서끼리를 아라 한다. 권점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쭉 적어놓고 선전관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이 성명 아래 찍는 둥근 점이다. 점수가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었는데 지금의 투표와 비슷한 것이다. 조거는 조서로 천거합니다. 괭사는 당나라 때 선인하는 제도이다. 사국은 기록을 꾸미는 실록청, 일기청 등의 두루를 일컫는 것이다. 공단은 공편 무산 결단이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6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경 권경우가 아뢰기를 어제 신등의 소 가운데 세조의 한때의 은혜라고 한 것은 세조께서 인재를 아껴서 난신에 연좌된 사람과 실행한 부녀의 자손이든지 첩이 낳은 아들까지도 혹은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가했으니 만약 상법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면 모두 이것은 한때의 은혜입니다. 소인달은 그 아비 소웅필이 이미 첩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으니 사무에서 마땅히 끝까지 그가 적자라는 것을 명백히 조사한 후에 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소웅필이 희로가 정상이 아닌 것을 구시로 삼았는데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가하시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한때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영사에게 이르기를 한림 등이 세조의 단정한 것을 한때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조께서 어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이를 정했겠는가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세조 때의 첩의 아들로서 유좌강과 최순불과 같은 사람은 다만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가하였을 뿐 아니라 시험에 나가도록 하였으니 모두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달의 이를 가지고 또한 한때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이 젊은 무리들이 그다지 자세히 살펴보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관은 중요한 인선이므로 소사시기 파괴는 이미 분변되었지만은 본관에서 천간 바가 아니니 그런 까닭으로 한림 등이 그와 더불어 동료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른 관직은 임명할 수가 있지만은 사관은 임명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권경우에게 묻기를 그대들이 말한 인하의 정의에 힘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권경우가 대답하기를 소사식의 제주를 시험 보는 날에 편수 이하의 관원을 권점하는데 소사식의 처삼촌과 처오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까닭으로 이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처삼촌, 처오촌이란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권경우가 아뢰기를 직제학 홍기달과 소사식의 처삼촌숙이고 교리 성현은 처오촌숙입니다. 하였다. 장량손 배장은 아뢰기를 사관의 인선은 그 세 개만 논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지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소사식은 제배들이 청가지 아니하였으니 지행이 없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청간대 다른 관직으로 고쳐서 용하소서 하였다. 권경우는 아뢰기를 한 시대의 제배들이 청가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소사식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제주로 시험 보았으니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 점이 이와 같으므로 그 심지와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림 등이 전일에 족계가 명백하지 못하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또 심지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조 7년 2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조 7년 2월 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문관 직제학 홍기달과 교리 성현이 와서 아뢰기를 소사식은 과연 신등의 인친이지만은 권점은 공평한 마음으로 처리했을 뿐인데 어찌 사정으로서 했겠습니까? 지금 한림 등의 아랫말을 듣고서 대제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림이 너무 지나치게 말하였다. 세조께서 공평하게 결단한 일을 한태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대들이 공평한 마음으로 처리한 일을 인하의 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그대들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는 날마다 상참을 하고 3일을 지나서 한 차례 정사를 보았으며 그간의 모든 일은 모두 중관으로서 출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참과 정사를 보는 것은 예전과 같은데 중관이 출납하던 것은 이에 승지로 하여금 친히 경련에서 아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환실을 물리치고서 승지로 하여금 친히 아래도록 하며 머물러 쌓이는 걱정이 없게 하였으니 성상의 정무의 건실한 뜻은 훌륭합니다. 다만 승지가 혼자 아래게 되니 의정부와 육조는 모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동료도 혹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대저 이와 같이 된다면 신은 근시의 고난이 점차로 무거워지고 고갱의 신하는 점차로 소원해질까 염려됩니다. 옛날 사람은 모두 정사가 조정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무릇 정사를 볼 적에는 의정부와 육조를 합해서 이를 의논하되 혹은 임금의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기도 하고 혹은 아래 사람에게 물어서 참정하기도 하고 혹은 자리에 있는 신하들이 각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대로 가부를 진술하게 한다면 분위기가 온화하여 도유 우불의 유풍이 있을 것이므로 선왕족에서 날마다 정사를 본 적이 있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날마다 임금께서 상참을 받고 있으니 원컨대 상참을 받은 후에 그대로 정사를 보아도서 모든 정무를 재결하시고 만약 정사 보는 것을 정지하는 날에 부득이 아랠 일이 있으며 경인에서 친히 아뢰도록 한다면 사체에 매우 적합할 것이니 원컨대 3번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종 때 날마다 정사를 본 것은 날마다 한 번 경련을 열었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날마다 3번 경련을 여는 까닭으로 하루를 걸려서 정사를 보게 된 것이다. 그대가 말한 근시의 권한이 무겁고 고갱의 신하는 점차로 소원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려의 말기에 나라 일이 날로 그릇되었는데도 대간의 부지하는 것에 힘입어 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대들은 이것을 보고서 말하는 것인가? 하니 정은 서류는 아뢰기를 이 시기에 고갱의 신하는 소원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 이와 같다면 그 배단이 장차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려의 말기의 일은 신등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승지가 나의 뜻에 맞추기를 힘쓴다고 말하는가? 억적한 말은 임금 앞에서 진술해서는 안 되니 고집불통한 말을 많이 하지는 말아라 하였다. 도유 우불은 도유는 찬성, 우불은 반대의 뜻이다. 요 임금이 군신과 장사를 의논할 때 쓰는 말로서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 나라 일을 토론 심의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8일 이모 세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종성에 있는 친군이 노의순이 상언하기를 지난해 5월에 경상사람 김한경과 회령사람 임도치와 경원사람 임유재, 김옥산, 이오울망, 김덕생과 더불어 경원지방의 말응 대진에 나아가서 배를 타고 3일 동안 가서 삼봉도를 보았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섬 가운데 7, 8인이 있었으나 우리 무리들은 고단하고 약하여 육지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고 하니 경이 노의순 등 각 사람에게 상세히 물어보고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9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9일 개미 두번째 기사 의군부에 전지하여 익형군 이관을 놓아보내고 난신 박중림의 아들 박영년의 첩 작은 뇌를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9일 개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려 소사식이 사관이 적합하지 않음을 논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지평 성근이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소사식이 사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으므로 매우 실망했습니다. 소사식의 조부는 본지 직장이었으니 곧 아전인 것입니다. 곧 소사식은 본관에서 청간 바가 아니므로 지금 또 동료들이 힘써 그를 배척하고 있으니 개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최근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반드시 제 행과 족계를 보아서 선택해야만 하는데 지금 소사식의 조부는 적설을 분별하는 데에도 의심스러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또 동료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으니 관직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고 동지사 이승선은 아뢰기를 소사식의 조부는 이미 적절히 분변되었는데 비록 권지직장이라고 하여 혐의를 삼고 있지만 고려의 말기에는 사적의 자제 가운데 권지직장이 된 이가 많았으므로 지금의 이세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의 아비 소우석은 진사과에 부거하였는데 삼관에서 이를 논박하였으나 그때 마침 신이 장령야로 있어 이를 변명해 주었습니다 하였고 성근은 아뢰기를 고려의 이런 신이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조선 초기에는 권지직장이 곧 이서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조부가 서을이라는 것은 세조 때 이미 서을이 아님을 발명하였으며 그의 아비도 수령을 지냈으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성근이 또 소사식이 사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세번째 기사 형제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대정의 죄수인 산호복지가 죽은 그 을모지와 더불어 그 을모지의 이부형인 동량과 함께 모의하여 죽이고는 그의 의복과 잔물을 빼앗아 작물을 나눈 죄는 유리 잔부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원접사 서거정이 사목을 치게 하기를 1. 상사 기수는 광동 사람인데 갑과에 급제하였으며
부사 장근은 소주 사람인데 북경에서 생장하여 나이 22세에 과거에 올랐습니다. 1. 중국 사신이 처음에 김지경과 더불어 행례할 때는 의자 앞에 일어서서 2번 절한 후에 마주보고 업했으며 신과 이파와 더불어 행례할 때는 절하는 예절은 그만두고 다만 업한 예절만 행하도록 했으며 정효상과 박양신과 더불어 행례할 때는 앞서 한번 한절은 일어서서 업하고 받았으며 뒤에 한번 한절은 담례로 절을 했으니 그 예의가 때에 따라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효상과 더불어 행례할 때에는 상사가 통사에게 말하기를 정례로서 말한다면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배신에게 답배는 예절이 없는 법인데 다만 본국의 예양의 나라이고 종사는 대부도 모두 군자인 까닭으로 이에 권도의 예를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무릇 대주 소주의 관리를 말 때마다 예모가 또한 공손했습니다. 1. 의주의 선위사인 이파가 중국 사신을 하직한 후에 서울에서 온 선물이 그제서야 도착하였으므로 신이 도승지 유지와 함께 의논하여 두 사신에게 드렸습니다. 두 사신이 3번 사양한 후에 이를 받아서 방중에 들어가 펴서 본 후에 임모와 사이만 취하고 나머지 물건은 물리치고서 받지 않으므로 유지가 받기를 굳이 청했으나 그래도 받지 않았으며 두목들은 모두 이를 받았습니다. 하였다. 배신은 제후의 신하이고 예양은 예절을 지켜서 사양함이며 두목은 중국 국사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0일 갑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1일 을리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경 원경우가 소사식의 사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강관 이명현과 검토관 이명숭이 또한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1일 을리후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1일 을리후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소사식의 제주를 시험 볼 때에 소사식의 이름 아래에 권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홍기달과 성현과 사인 이칙과 교리 최한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본교 권경우 등을 명수하여 묻기를 홍기달과 성현은 소사식의 인척이지만 이칙과 최한정은 그의 인척인가 어찌 권점을 했는가 하니 권경우가 대답하기를 홍기달과 성현은 모두 그에 가까운 친척인 까닭으로 신등이 그가 편들었음을 의심하고 있었지만은 이책 등의 권점은 신등이 어찌 그 사유를 알겠습니까 하였다. 정교하기를 그대들이 능히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후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1일 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세번째 기사 안동부사 안초와 안음현감 최철산과 대마도 선의사 김자정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안초 등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칠사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요체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그들은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을 명심하라 하고 김자정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의 병화를 자세히 물어가지고 오도록 하라. 또 외사가 포수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니 적당하지 못하다. 그것을 도주에게 알타이르도록 하라. 나머지 일은 사목에 갖추어져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권 성종 7년 2월 10일 병술 네번째 기사 김자정이 가지고 가는 예조의 석에 이르기를 바닷길이 멀고 막혀서 만나볼 기약이 없었는데 때마침 해설을 받으니 부족하나마 그대로 은근히 기다리는 회포를 위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가보년에 귀도 사람이 틈을 엿보아 우리 변방에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변장이 뒤따라가서 7인을 잡아 바쳤는데 유사에서 형법대로 처리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그들의 무지한 것을 불쌍히 여겨 즉시 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내게 조하에게
정상을 키워 묻고 적당히 책벌을 시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인데, 족하가 명령을 듣고서 즉시 경상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서 여러 사람에게 경계시켰던 것입니다. 또 귀도의 사람이 산포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략 60호만이 머물러 있었으나 여러 해가 지나가서 이미 오래되자 나와서 자라는 사람도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와서 우가는 사람도 많아져서 토지는 좁은데 사람은 좀이라 안정된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조에서는 여러 번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서신을 보내어 선유하여 조카가 약조에 의하여 수여한 날을 기다리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산포를 조사해 보니 30여 호를 뽑아서 구토에 다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 전에 약조와 다 같이 하지는 못했으나 생각해보건대 조카도 옮겨가는 노고를 불쌍히 여겨 차마 하루아침에 다 소환할 수가 없으므로 장차 점차로 반론하려고 한 것뿐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의 조치가 즉위하게 되었으니 조카가 사정을 버리고 공무에 힘을 쓰며 간사를 제거하고 변경을 평온하게 하여 우리나라를 수호 방위하는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조에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전하께서 매우 이를 가상히 여겨 이에 승무는 판교 김자정을 특별히 보내어 서신과 패백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뜻을 알립니다. 조카도 전하의 지극하신 마음을 우러러 본받아 더욱 원대한 계획을 넓혀서 예전의 약조를 다 준수하여 간산 소인을 금지하여 거치게 하고 바다의 변방을 평정시켜 함께 태평한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한다며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은 별표에 갖춰 기록되어 있으니 영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별표에 이르기를 백세면주 10필, 백세면포 10필,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표피 2장, 표피심, 달비변, 녹비리로 만든 좌자 1사, 유석 2사, 최화석 5장, 주미 100석, 황두 50석, 소주 30병, 청주 100병, 개 2각, 다식 2각, 소병 2각, 건대구어 200미, 해송자 5석, 꽃감 50척, 청밀 10두 입니다 하였다. 또 종종수, 종성중, 종출, 우수, 정수에게도 모두 서계와 사물이 있었으니 종종수에게는 흑세마포 2필, 백세면조 2필, 백세면포 2필, 개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해송자 10두, 채화석 3장, 조미 50석, 황두 50석, 종성준에게는 흑세마포 2필, 백세면주 2필, 백세면포 2필, 개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해송자 10두, 채화석 3장, 조미 15석이고 종출, 우수, 정수에게는 흑세마포 2필, 백세저포 2필, 백세면포 2필, 개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해송자 10두, 침석 3장이었다. 족하는 대마도주를 가리킨다. 조미는 매조, 미, 쌀을 말한다.